2021년 9월 중국 선전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쇠창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앞뒤로 거칠게 흔듭니다. 새와 새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계약서가 쥐어 있습니다. 종이 끝은 땀에 젖어 흐물거리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 고함은 공기를 찢고 모델하우스의 유리창을 진동시킵니다. 사람들은 쇠창살 사이로 몸을 밀어 넣으며 안쪽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전 재산을 털어넣은 대가는 멈춰버린 공사 현장과 굳게 닫힌 철문뿐입니다. 누군가 쇠창살을 발로 차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분노 섞인 고함이 아파트 단지 입구를 가득 메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쇠창살을 흔듭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집니다. 시위대의 고함이 멀어지면 카메라는 도시 외곽의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녹슨 쇠줄은 바람에 힘없이 흔들립니다. 콘크리트 골조는 앙상한 뼈대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 투입된 자금은 39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헝다라는 거대 기업이 짊어진 빚의 무게입니다. 현장 사무소의 유리창은 깨져 있고 바닥에는 버려진 설계도면이 흙먼지에 덮여 굴러다닙니다. 헝다는 280개 도시에서 동시에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벌이며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히자 그 거대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믹서기, 방치된 철근,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현장의 적막함이 헝다의 몰락을 증명합니다. 390조 원의 부채는 이제 중국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에 세워진 가림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찢겨나갑니다. 완공을 기다리던 수만 명의 꿈이 이 멈춘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헝다의 위기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신화가 멈춰서는 굉음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8년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가 일괄 배정하던 주택 시스템을 폐지하고 민간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결정은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수억 명의 인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머물 곳을 찾았고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지평선은 매일 아침 새로운 크레인과 콘크리트 타워로 뒤덮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터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사람들은 저축한 돈을 모두 꺼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택은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를 증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중국 경제를 굴리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팽창하고 도로는 쉴 새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은 곧 미래를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은 도시의 모든 골목을 건설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콘크리트 타설 소리와 쉼없이 돌아가는 믹서기 소리가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퀴가 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 바퀴는 멈추지 않고 가속하며 수십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공장 가동은 멈추고 수출길은 막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물길을 따라 흐르듯 부동산 시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베이징의 도심부터 상하이의 외곽까지 굴착기들은 쉴 새 없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대출 창구에는 현금을 손에 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은행은 담보를 잡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자금이 공급될수록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치솟았습니다. 어제 산 아파트가 오늘 수천만 원이 오르는 현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요동치고 건설 현장마다 야간 조명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 솟구쳤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고농축 연료를 부은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공식이 박혔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념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창구는 새벽부터 번호표를 뽑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축한 돈은 물론 친척들의 쌈짓돈까지 빌려 계약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은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분양 공고가 나기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번호표를 쥐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지고 계약서를 손에 넣은 이들은 승리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매물 가격표를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오직 월급뿐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돌았지만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자산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습니다. 투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더 많은 이들이 빚을 내어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광기는 도시의 공기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앞다투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헝다의 금고는 쉴 새 없이 회전했습니다. 이들은 분양 대금을 미리 챙겨 다른 사업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제국을 넓혔습니다. 한 곳의 공사비로 다른 곳의 땅을 사고 다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빚으로 빚을 덮는 거대한 도미노가 완성되었습니다. 헝다의 손길은 건설 현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프로축구단을 인수하고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매입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생수 공장을 세워 전국 유통망을 깔았습니다. 전혀 연관 없는 분야들이 헝다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였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는 매년 수직 상승했습니다. 회의실마다 붉은색 그래프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경영진은 더 큰 투자처를 찾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은행은 헝다의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라는 간판은 무적의 보증 수표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확장 뒤에는 실물 자산보다 훨씬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헝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가 멈추는 순간 빚의 무게가 제국 전체를 짓누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업을 벌이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전역의 지도가 헝다의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280개 도시 곳곳에서 1300개의 건설 현장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타워 크레인들이 숲을 이루고 수만 명의 인부들이 흙먼지 속에서 쉴 새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지도 위에 꽂힌 1300개의 피는 헝다가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의 좌표였습니다. 아침마다 각 현장 사무소에는 헝다 본사로부터 내려온 공사 지시서가 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추는 법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현장들의 이면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반입이 늦어지며 공사가 며칠씩 지연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장비를 멈추고 현장 사무소로 몰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완공을 기다리는 수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300개의 프로젝트가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톱니바퀴 중 하나가 삐걱거리자 제국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져 있던 부실의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헝다라는 거대한 성은 이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속은 텅 빈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베이징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한 장의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헝다를 비롯한 거대 부동산 기업들을 정조준한 3대 레드라인 규제였습니다.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현금 보유량. 이 세 가지 지표를 넘어서는 기업은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빚을 내어 빚을 갚던 헝다의 마법 같은 자금 순환 구조에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규제가 발표된 직후 금융시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헝다에 대한 신규 대출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본사로 들어오던 수천억 원의 자금줄이 뚝 끊겼습니다. 헝다의 재무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산 매각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헝다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채권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헝다라는 거대한 제국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붕괴의 전야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자
헝다 본사의 사무실 풍경이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결제 서류를 들고 줄을 서던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대신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재 공급업체들은 트럭을 돌렸고 현장으로 향하던 철근과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본사 재무팀의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금 담당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서류를 집어던졌고 하급 직원들은 텅 빈 계좌 잔고를 확인하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헝다의 거대한 조직망은 더 이상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는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마비되자 각 지역 본부는 독자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려 했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헝다의 거대한 성벽 내부에서 지지대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헝다는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내부의 붕괴를 막아낼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280개 도시에 흩어져 있던 헝다의 공사 현장에서 기계음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던 타워 크레인은 굳어버린 쇳덩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곳곳에 쌓여있던 콘크리트 더미와 녹슨 철근은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벗어 던지고 현장을 떠났고 텅 빈 건설 현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완공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현장 사무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헝다의 거대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300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사무실 집기를 부수었고 현장 관리자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화려했던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남은 것은 아파트의 차가운 잔해와 시민들의 절규뿐이었습니다. 2022년 멈춰버린 아파트 현장에서 시작된 분노는 더 이상 개별적인 항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서명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인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시민들은 은행 지점 앞으로 몰려가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대출 상환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은 굳게 닫힌 유리문 뒤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규모 자금 회수가 막히자 금융권의 심장부에서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쏟아지는 항의와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재개되지 않는 한 돈을 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방관한 정부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정막은 이제 국가적인 경제 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변했습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 직전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헝다의 붕괴는 이제 중국 전역을 뒤덮는 사회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항의 함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부동산 버블이 남긴 참혹한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내몽골의 오르도스,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기이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수만 세대의 창문은 밤이 되어도 단 하나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전력이 끊긴 채 흉물스럽게 꺾여 있고 단지 입구에 화려한 조각상은 먼지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갈라진 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빈 건물 사이로 기괴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 오직 숫자를 불리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입니다. 건설사들은 빚을 내어 또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끝없이 건물을 올렸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만이 남았습니다.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광장에는 버려진 건설 자재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고 텅 빈 상가 유리창에는 임대 안내문이 너덜거립니다. 화려했던 개발의 환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과 텅 빈 공간뿐입니다. 불 꺼진 아파트 숲은 유령 도시의 정적 뒤편에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4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공장마다 숙련된 노동자의 자리는 비어있고 기계는 멈춘 채 녹슬어갑니다. 두 번째는 청년 실업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카페와 상점은 손님 없이 텅 빈 의자만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위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갑을 닫게 만들자 시장의 활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입니다. 부동산 개발로 세수를 충당하던 지자체들은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로등 하나, 도로 보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악재는 서로를 갉아먹으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은 문을 닫으며, 기업이 사라지니 지방정부의 세금은 바닥납니다.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던 엔진은 이제 과부하로 인해 삐걱거리는 금소금을 내며 멈춰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맞물린 톱니바퀴는 그들의 삶을 더욱 좁은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거침없이 견인하던 중국의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수출을 기다리는 화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이를 실어 나를 선박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지대의 굴뚝에서는 더 이상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고 밤낮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섰습니다. 이 정적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박동을 늦추자 그 혈관을 공유하던 전 세계의 시장들이 즉각적인 충격파에 휩싸입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던 광산의 채굴기는 멈추고 부품을 실어 나르던 물류망은 갈 곳을 잃고 엉켜버립니다. 뉴욕과 런던, 도쿄의 증권거래소 전광판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잇따라 켜집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바다 건너 타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마트 진열대의 물건 가격을 요동치게 합니다. 엔진이 식어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불확실성만이 감돌며 전 세계는 이 거대한 감속이 가져올 다음 파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흔들리자 바다 건너 한국의 산업 현장에도 즉각적인 균열이 발생합니다. 울산과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와 붉게 달아올라야 할 철강 제품들이 출하되지 못한 채 야적장에 겹겹이 쌓여갑니다. 중국 건설 현장에 멈춘 타워 크레인은 곧바로 한국 철강 수출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웨이퍼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창고 앞에서 길게 줄을 서지만 중국 내 스마트폰과 가전 공장의 주문은 뚝 끊겼습니다. 생산 라인은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멈추고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역시 중국의 수요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수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판로를 찾으려 애쓰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춘 여파가 한국의 수출 대동맥을 직접 강타하면서 기업들은 매일 아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중국은 이제 첨단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듀를 내리려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기존의 건설 현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연구소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전과 상하이의 산업단지에는 낡은 건설 장비 대신 정밀한 로봇팔이 들어서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회로 기판을 조립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투합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의 이동이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을 허물고 그 잔해 위에서 다시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쉴 새 없이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부동산에 의존해온 거대한 경제 체질을 단숨에 바꾸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기존의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국은 지금 멈춰버린 부동산 엔진을 떼어내고 첨단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위험천만한 수술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이 시도하는 거대한 체질 개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수술대 위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부채라는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멈춰선 공사 현장, 녹슨 철근이 삐져나온 콘크리트 골조들은
연착륙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증명합니다. 헝다가 남긴 수백조 원의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완공을 기다리던 수많은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적막한 유령 도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며 숨을 죽이고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의 파편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미완공된 잔해 위로 드리워진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이 거대한 엔진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에 매트로 빠져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세워진 신화가 무너진 자리, 그곳에 남은 것은 명확한 해답이 아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뿐입니다. 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한 미완공 단지, 그곳은 이제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통로를 휘젓고 다닙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로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멈춰버린 크레인을 올려다보며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증발해버린 현실을 마주합니다. 손에는 이미 빗바랜 계약서가 들려있고 발밑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철근들이 흉물스럽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텅 빈 방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고 또 누군가는 굳게 닫힌 현장 사무소 문을 두드리며 허공에 대고 고함을 칩니다. 이들에게 부동산 신화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을 앗아간 거대한 붕괴의 잔해일 뿐입니다. 완공되지 않은 벽면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절박한 낙서들이 빗물에 번져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의 지친 발걸음이 엇갈립니다. 화려했던 모델하우스의 조명은 꺼진 지 오래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무너진 신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의 종말은 단지 한 국가에 멈춰버린 공사 현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성장 엔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자본의 흐름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아 요동치고 견고했던 공급망은 균열을 일으키며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성장통은 국경을 넘어 각국의 금융시장과 수출 경로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제 세계는 부동산이라는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와 마주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크레인 아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은 머지않아 전 지구적 경제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